동기부여가 안 돼서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100점 맞으면 문화상품권 준다, 이걸로는 애들이 안 움직여요. 우리가 아무나 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너 왜 이것도 몰라? 그 얘기는 선생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고 잡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저는 사실 이 직업을 처음 봤거든요. 자, 이즈유 대표이사시면서 브랜드 커뮤니케이터로 계신 김세형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너무 낯설고 사실은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간 덜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께 원장님 학원의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실천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저희 회사에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건 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이 질문 해도 되나 하는 거였는데요. 네. 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모든 학원장들의 아마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케바케라고 하면 또 뭐 할 말이 없지만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잘하는 걸까요? 대세가 되고 있는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 그냥 일단 잘 가르치는 게 우선이었고, 그쵸. 그리고 숙제를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그래서 댁에서 어떻게 지도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일단은 그게 학원에서 조금 더 먹히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문자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 들어온 게 이제 클리닉이었죠. 요거 나머지 또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오히려 저는 훨씬 감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판단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까칠하고 남이랑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자체가 일단 혼자 있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독자인 경우가 좀 많아져서 또 그런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대화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누군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옛날보다 확실히 적어요. 근데 부모님들보다요, 학원 선생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긴 아이들이 되게 많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맞아요. 그럼 이 학생들과 딱딱한 관계를 유지하기만 해서는 학생이 진짜로 뭔가를 잘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더 생각해 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CBT라고 하는 전자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 학생들의 수준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질문과 제시문과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는 시스템화를 시키는데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근데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약간 그 가상의 저걸 설정을 보통을 합니다. 야, 원장 선생님이 너는 이 점수가 내가 목표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해서 원장님 저는 얘가 90점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기할래요? 그래서 선생님 내기했다. 그러면 90점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그 반이 어떻게 좀 으쌰으쌰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학원장님 분들 대상으로 약간 줌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불편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데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해. 공부가 사실 딱 정확하게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불편익을 달성하려면 개인에게 주는 불편익은 어렵다. 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단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메마르게 점수대 뭐 몇 개 틀리냐 해서 뭐 100점 맞으면 문화상품권 준다, 이걸로는 애들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 나는 이미 80점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상의 적 원장 선생님을 두고 원장을 타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하면은 1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난 그래도 싫어 그럴 때 이 동기들이 일단 동기부여를 해줘요. 옆에서 야 해야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또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학원 아이들에게 뭐 성적을 올리거나 만족감을 올리거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편익을 집단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집단이 기대에 부응하게 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하게 하는 거네요. 네, 거기서 포인트는 가상의 적을 설정한다. 원장님. 마케팅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너의 불편한 무엇을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해소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케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의 불편한 그것을 내가
해소해 줄게. 내가 노력하면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유대감도 형성되고 애도 올라가면서 작은 성공의 단계를 밟아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런 학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금방 막 성장해요. 네, 와. 뭐 500명이었는데 700명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꿀팁이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런 거구나 배웠죠 저도.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원 입장에서 그 학원 성장에 도움이 좀 되는 어떤 필수로 이런 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조직원분들이 들어야 되는 교육이라면 저는 서비스 마인드 교육은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이거 진짜 제가 학원장분들 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맞아요. 애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잘난 체를 하게 돼요. 야, 너 왜 이것도 몰라? 그 얘기는 선생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2번 물어봤을 때 너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이 얘기도 나오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모르니까 학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정말 너무 못 따라온다면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반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우리 학원에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께 주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건데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 왜 몰라? 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죠? 식당에 가서 네, 반찬을 더 달라 그랬더니 왜 또 먹어? 네, 이거지. 아주머니께서 그만 드세요.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서요. 그럼 사 드셔야죠. 이 얘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원에서 최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이지만 서비스직, 저희가 교육 서비스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서비스업에 대한 마인드와 교육업에 대한 마인드를 동시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좀 어려운 직업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그리고 앞에 교육업 이 2개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중학생은 뭐 이런 생각 잘 안 하겠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진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뭐 해먹고 살지? 근데 이제 진로 상담이라는 게 이제 알고 잡스도 이것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시작을 한 거긴 한데 아이들한테 진로 상담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뭐 엄청난 긴 세월을 살아본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너한테 이게 참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이 달린 얘기인데 제가 막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런 진로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 채널의 주 시청자가 주로 고등학교를 타겟으로 한다고 봐야 될까요? 중학교까지 같이 봐야 될까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65세 이상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취준이나 뭐 이직을 고려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 취준러들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바리스타 내용이 나오면 뭐 40, 50대가 또 많이 보시고요. 이직에 대한 얘기 하면 뭐 20, 30대도 되게 많이 보고, 고루고루 보더라고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거기 맞는 사람이 볼 거예요. 요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가 자 진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 약간 힌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60대 이상 분들도 많이 보신다. 60대도 진로를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몰라요. 자, 근데 요 생각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 구별을 잘 안 하시니까 진로와 진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욕심을 가진 바가 사실 극명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너 대학교가 이런 대학에 있는 곳에 갈 거야. 아니면 진로가 이런 방향이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전문직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또 서울 경기권에서는 인서울 대학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도 약간 좀 정확하게는 경제적으로 약간 평균 소득이 좀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애가 살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내가 교육을 받고 나도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 나온 전공을 살리지 못했어라고 하는 시선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것도 괜찮아라는 시선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약간 분리해서 놓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학 상담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 학생이 현재 선행학습 수준, 뭐 공부하는 특성, 뭐 여러 가지 웩슬러 검사부터 뭐 하는 또 흥미 적성 검사는 또 저희가 만든 그 하이액트라는 검사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진로라고 한다면 어른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죠. 그죠. 받아본 다음에 해봤더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선생님이든 어머님이든 누가 와서 계속 그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뭘 할 것 같으니, 자,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에서 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드라마도 봐라. 그리고 찾아가서 또 보기도 하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시지만 저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학생부 종합중에 80% 선발하던 시기에는 정말로 많은 링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뭐 꿈길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뭐 지원 사업 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예산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험학습을 요청하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공고가 있으면 체험 신청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가서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링크가 사실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직접 애를 데리고 움직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경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변호사 어떠니? 다 좋은데 변호사는 싫어요. 그래? 그럼 변호사 말고 의사는 어때? 뭐 엄마들을 아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다 좋은데 의사랑 변호사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다 좋은데란 말 항상 입에 붙여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네, 당신의 의견을 제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직접 경험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보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굉장히 화가 좀 나는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실패를 할 때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얘가 말도 하고 뛰고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하니까 청소년인데 벌써 성인인 것처럼 대접하죠. 뭐, 야, 바꿨잖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인간은 사회화가 가장 늦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이 20대 중반까지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으니 많이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제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맞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방송인인 이유는 방송을 가장 많이 보기 맞아요.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얘기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주입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변호사가 좋은 이유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애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뭐 대기업 실장님이 주로 나오고 본부장님. 네, 그러면 너 뭐 되고 싶어? 본부장이라고 할걸요. 맞아요. 네. 네. 보는 만큼밖에 못 배우는 겁니다, 애들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사실은 직업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럼요. 가지고 뭐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직률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도 어릴 때 잘 못 찾아서 그런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찾을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거고, 정착을 했다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아닌 개별 또 할 수 있지. 그러면 있죠.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부모님한테? 네. 뭐 부모님하고 이제 떠날 시기가 되었어도 40대가 돼도 내 길을 못 찾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알고 잡수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 입시 컨설팅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원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춘, 식견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아직은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이 느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개인화가 너무 느려요.